난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 커리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닐까 나는 이미? 일들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 부장님처럼 그 자리를 갑니까? 라는 걸 물어요. 마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종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삶의 한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 많은 길들을 탐색하고 더 길고 깊게 갈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정말 내가 외로웠구나. 나는 이게 무슨 뭐 한 10몇 년 전 일인데도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스포티파이의 제작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것들이 닮고 싶은 어른, 내가 되고 싶은 4050의 어른을 만나는 요즘 선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도전하고 싶었던 일들을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예전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좀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실패가 두려워지는 거겠죠? 우리가 실패에 민감한 이유, 빠른 성공 방정식에 자극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를 통해서 성장을 했다고 말하시는 우리 선배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좀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응원대장 올리브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딱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유명한 곳에서 또 일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메타라고 하는 회사, 뭐 네.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데요. 네. 그 회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을 맡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책을 내서 작가라는 잡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평생의 저의 일이다, 저의 잡 타이틀이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응원대장이기 때문에 응원대장 올리브로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실물은 처음 뵙지만 네. 주변에서도 진짜 많이 들었고요. 올리브 상무님에 대해서 네.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도 항상 얘기를 하시고 저도 이제 팔로우하고 네.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저도 아주 요즘사 빅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저는 감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즘 선배로 또 모셔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2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패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네. 왜냐하면 상무님을 딱 이제 아시는 분들은 되게 화려한 경력에 그죠. 지금 메타에서 일하지만 그 전에도 막 되게 유명한 글로벌 회사들을 막 거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 탄탄대로로 이렇게 해오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쵸. 두렵고 불안했던 시기도 있으셨다고 하고 다양한 실패를 또 경험하셨다고 해서 저는 항상 이상하게 그렇게 실패 경험담 이런 게 굉장히 끌리고 네. 재밌고 네.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1차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시면은 매일 영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의 한 삶의 80%는 영어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어를 그쵸. 많이 쓰셨나요? 오늘도 거의 모든 회의는 영어였죠. 그러면은 경력이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정도 됐나요? 이제 30년을 향해 가고 있고 27년이 됐어요. 와, 그래서 저는 막 외국에 이렇게 유학을 다녀오셨거나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시라고. 그럼요. 엄청 막 영어 때문에 굴욕 당한 적이 있다. 막 이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그 네. 경험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한민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이고 뭐 어학연수도 못 갔었고 사실은 뭐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딱 이 나라에서 이제 제가 자라온 사람인데
이제 그 이후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 회사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력에 40분 제가 막 책을 쓰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적었는데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들 그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 싶어 후킹했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일단 어려서는 이제 뭐 항상 이제 영어를 잘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한국 회사를 다니다가 되게 이제 제가 일을 잘한다고 막 느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당하고 싶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이제 글로벌 회사의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무척 자신 있었거든요. 나는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이미 난 준비됐으니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면접을 갔는데 면접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영어 면접을 본다길래 영어 면접을 뭘 보나요? 이랬더니 자기소개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열심히 외워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워갔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을 시작했는데 뭐 회사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 물으시더라고요. 그걸 영어로. 네, 그런데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한국말로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 조금 복잡한 일을 하고 있어서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지? 이러고 막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영어로 해보세요. 이러시는데 뭐 한국말로도 정리가 안 된 얘기를 영어로는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근데 일단 문장을 제대로 제가 못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문장을 한 10개 정도를 얘기해야 된다면 1번 문장을 한 20번 정도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겨우 한 문장을 만들었다 싶으면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또 다시 그렇게 반복하고 하는데 멈추라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등에 땀이 계속 네, 흐르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정말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었고 제발 좀 그만하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하라를 안 하시고 저를 빤히 보고 계셔가지고 그게 더 힘들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그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깨물고 정말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뭐 다음 질문들 이어가셨는데 무슨 대답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도 정신이 않고. 혼미하죠. 그럼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디서 내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스스로. 정말 이제 준비되었다라는 것들을 나는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었던 건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너무 굴욕이 커서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 회사에서 됐어요. 저한테 2차를 보러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나? 뭔가 잘못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건가? 원래는 잘했는데 그냥 내가 너무 긴장했나? 그럼 원래 잘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착각을 하고 붙었으니까. 두 번째 면접 보고 그 회사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간 첫날 출근을 해서 이제 팀장이 저를 면접 보셨던 분이 저희 팀장님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순간 첫 마디가 야, 쟤 영어 진짜 못하더라 이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게 내 꿈이 아니었구나. 진짜 내가 못했던 거 맞구나. 이래서 오전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뽑았을까 그러면. 점심시간 돼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팀장님한테 왜 저를 그러면 뽑으셨냐라고 여쭤봤더니 영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너의 그런 근성이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네. 그래서 기술은 득할 수 있지만 근성을 만들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근성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끝까지 얘가 포기하지 않고 그만하겠다 소리 안 하는 거 그거를 본 거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영어는 그 근성이면 금방 배울 걸 여기 영어 안 쓰면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눈앞이 깜깜한 그게 더 거죠. 무서워. 네, 그래서 와 이 회사 계속 다닐 수 있는 건가 막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회사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영어 쓸 일을 피하면서 도망 다녔었거든요. 근데 3개월 뒤에 이제 저한테 딱 맡겨진 이제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맡겨진 일이 미국 가서 이제 인수인계 받아와야 되고 정말 영어를 안 쓰면 일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맨 땅에 헤딩해라 이렇게 맨땅에 하고 던져준 헤딩이었죠.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할 애를 찾으신 거였구나 싶은데 그래서 근성을. 네. 그래서 1번은 믿어주셨던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2번은 정말 이제 막막한 벽이 앞에 있었는데 이 벽을 둘러서 도망갈 건지 아니면 이 벽을 넘어설 건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맞아. 벽을 넘어서면 그 선택을 했을 땐 내가 성장이 분명히 보이는 거여서 출장 가가지고 40개 미팅을 40장의 A4 용지에 영작을 했고 그래서 다 외워서 미팅 들어갈 때마다 하루에 8장만 외우면 되니까 와. 하루에 8개 미팅 있었거든요. 5일 동안. 그래서 8장 껌이지 이러고 어머. 8장 외우고 밤에는 8미팅을 다시 듣고 그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날 걸 영작한 걸 외우고 이렇게 해서 5일을 보냈어요. 와. 근데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갑자기 영어가 잘해진 건 아니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아. 라는 마음이 어쨌든 해냈으니까. 그렇죠. 그 회사에서 7년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네.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온대 했더니 웬 영어 잘하시는 분이 온다는데? 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감동이다. 만에 바꾼 저의 이제 첫 인상들이었고 그 순간들이 이제 매번 떠올라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매번 이런 굴욕스러운 순간들 또는 넘어서야 되는 벽들이 자주 오는데 그 벽을 넘어설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벽 뒤에 있을 제가 기대해도 좋을 성장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게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난 못하겠어요라고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피하지 않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니까 저도 사실 그 이야기를 지금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나름의 사람들마다의 네. 허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만나는 어떤 허들이 있을 때 두려운데 그거를 극복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냥 내가 못하니까 이건 포기해 이렇게 할 수도 그것도 방법인데 또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새로운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분명한 것 같아서 맞아요. 뭐 때때로 그 벽을 넘어서는데 실패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실패해도 그 벽을 넘어서려고 시도했던 저한테 되게 많이 칭찬해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성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벽을 넘는 것이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벽을 마주하고 도망가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우리가 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너무 뭐 지쳐서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때도 있을 텐데 그때도 사실은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도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선택도 저는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제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는 저를 되게 많이 믿고 그만큼 네가 그 선택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칭찬한다라는 것들을 스스로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잠깐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새로운 소식이 또 있는데요. 여러분, 드디어 요즘사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 받고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좀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래서 스포티파이 좀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얼마든지요. 네. 근데 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도움이 될 서비스를 또 하고 계셔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즘사가 올해부터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롱테이크로 콘텐츠를 개편을 하고 나서 좀 출퇴근길에 좀 듣기 좋다라고 해주신 분이 좀 많았는데요. 요즘사처럼 팟캐스트를 좀 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부터 편집, 배포와 관리까지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 하나로 전부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무료라고 합니다. 나만의 팟캐스트를 쉽고 빠르게 만들고 싶다면 스포티파이 포 팟캐스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와, 저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혼자 원래 하는 거였는데. 아니, 팟캐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진짜 좋지 도구들 않아요? 어떻게 써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고, 네. 저 스포티파이에서 팟캐스트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전 스포티파이에 듀오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랑 저랑 듀오 플랜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 출근할 때마다 많이 들어요.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실 줄 몰랐는데 스포티파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리브 상무님이랑 좀 과거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거 말고도 제가 보니까 되게 힘든 생각지 못한 실패들을 또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되게 그냥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오셨다고 생각을 하기만 했는데 네. 그 중간에 사업도 하셨 저희, 그렇죠. 저도 스타트업 했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되게 흥미로워서 그 얘기 네. 더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업은 왜 하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네. 할 때 작은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졸업할 때가 IMF라고 네네, 그 그쵸. 시기에 네네.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거의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한참 드라마 했을 때 거의 내 시대의 이야기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IMF 때여서 제가 이제 기대했던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뭐 졸업하기 전에 어학연수 뭐 또는 교환학생 이런 것들 가기를 꿈꿨는데 그 기회도 모두 무산됐고 그게 합격했는데 못 그렇죠. 가게 된 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닌 다른 것들을 배워야겠다라고 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걸 또 해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이제 휴학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또 해보다가 이제 회사를 가려고 보는데 이제 큰 회사 가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대학 하고 좋은 회사 가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우연찮게 제가 기회를 큰 회사를 냈는데 큰 회사 맞은편에 있는 회사에 공고가 나서 뭐 연습 삼아 그럼 두 군데를 다 낼까? 뭐 길만 건너면 이력서를 2장 낼 수 있네 이러고 갔던 거였는데 이제 이력서를 양쪽에 내고 나니까 면접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왜 작은 회사를 선택했어요?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내가 왜 이 회사를 했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정말 면접 연습하러 왔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명확하게 그 작은 회사를 가야만 하는 이유가 저한테 선명해져서 저는 작은 회사의 면접만 보고 큰 회사를 포기를 했어요, 면접을. 오히려. 그래서 그 작은 회사로 시작을 했더니 이제 이 회사가 막 이렇게 크기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업이니까. 인터넷에 우리 버블 시대였다고 네, 닷컴 네. 버블이라는 그 시대 그때예요? 그 시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성장들을 보다가 이제 거기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랑 그 성장의 시대에는 우린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또 그래서 도전의식이 불타올라. 맞아요. 그래서 딱 그때 같이 하자고 하셨던 어른들이 제게 했던 얘기가 너 이제 뭐 25, 4 이럴 때 지금 실패하는 게 가장 잃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실패하는 게 제일 쉽겠네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뭐 실패를 기대하고 예정하고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가장 큰 리스크여도 실패밖에 없다면 지금이 제일 적기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실패를 했지만 뭐 책상 팔고 나오고 뭐 월급 한 8개월 못 받아가지고 1년 중에 8개월 못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뭐 8개월 못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나라고 했더니 이제 뭐 대법원 가서 처리를 해라 뭐 이런 가이드를 주셔서 뭐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거의 제 삶과 회사를 동일시 여겼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고 먹고 했는데요. 제 전용 이불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 회사 망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울고 아파하고 뭐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정리가 될 때쯤 이거보다 더 한 게 있겠냐 싶었고 이제부터는 뭐 이 실패가 마지막이려니 했고요. 이제 그 실패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이거 밟고 더 좋은 일만 있겠지 하고 이제 선택했던 게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찾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로 프로젝트 하나 정도 뭐 한 2-3달 정도 네가 이걸 도와주면 좋겠다. 네가 지금 회사에 쉬니까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편도 비행기를 하나 사가지고 캐나다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자취방 다 정리하고 이제 준비했는데 제가 가려는 날의 티켓이 이제 9.11 다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식구들하고 막 이제 이별 파티하고 나는 가서 좀 영영 돌아오지 않을 테야 막 이런 모드로 거의 뭐 영원히 안녕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밥 먹고 TV를 보는데 막 TV에 뭐 빌딩에 비행기가 갔다 받고 뭐 무너지고 막 이러는 광경들이 벌어지는데 다 모두 식구들이 무슨 뭐 영화 틀어놓은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몇 시간 뒤에 문자로 뭐 다 취소됐다. 비행기가 취소됐다. 이렇게로 오고 저는 사실은 처음에 뉴스 봤을 때는 무슨 이런 일이 있냐였지 그게 제 일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일이 되었고 이제 못 가게 되어서 한 2달 동안 거의 집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거의 저희 집 강아지와 뭐 하루에 비디오를 5편씩 보면서 그때 넷플릭스가 있었으면 여러 편 정주행을 했을 텐데 거의 해외는 못 가게 돼서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한 2달 동안 그렇게 집거하다가 2달 만에 이제 비행기가 재개됐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네. 근데 이제 이미 기회는 사라져 있었고 근데 이제 재수 중에는 돈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편도 비행기 표 한 장밖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나름의 그 당시에는 되게 희망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어요? 그게 뭔가 내가 못해서 뭔가를 잘못해서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뭔가 상황이 왜 이렇게 난 운이 안 좋지? 막 이런 절망에 또 잘못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막 돌이켜 생각해 보면 IMF도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9.11 테러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게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를 지나고 이 녹사평에 되게 작은 치킨집이 있는데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코로나 때 너무 어려우셨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나만 겪는 게 아닌걸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나만 겪는 되게 어려움이었으면 훨씬 더 어렵게 제가 버텨냈을 텐데 그 당시에 저는 이게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이게 온전히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저를 지킬 수 있었던 오히려. 힘이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 뭐 거의 1년 정도는 무척 많이 헤맸어요. 뭐 결국에 그 편도 비행기 때문에 캐나다도 가서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엄청 괴로운 나날들을 보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에서부터 뭘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바닥은 어디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가장 제 삶에서 우울했던 시기들이 저의 20대의 한중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온 건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동네 할머니께서 컴퓨터 너 맨날 노는데 내 컴퓨터나 좀 고쳐줘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예요? 네, 캐나다에서 제가 이제 신세를 지고 있던 집에 할머니가 내 거 컴퓨터 고장난 거나 고쳐라 이러셔가지고 네 이래서 젊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 포맷해드리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음악도 CD로 구워드리고 뭐 이제 할머니 이거 뭐 이런 거는 다 모르셔도 되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를 알려드렸는데 할머니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옆집에 할아버지 거는 내일 고치라고 그러고 그 옆집에 할머니 거는 그 다음날 고치라고 그러고 이러셔가지고 할 일이 없었던 제 날들에 다음날 해야 할 일이 생긴 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옆집 할아버지한테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할아버지 해드리고 났더니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른 약속이 있다라는 게 너무 저를 이 삶이 계속 되어야 될 이유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며칠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PC를 고쳐드리면서 한국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구직을 시작을 했고 구직을 시작해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되게 사소한 것일 수도 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 나한테 나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가 하나의 뭔가 빗줄기처럼 맞아요.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지금도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컴퓨터 고쳐라 했을 때의 그 목소리와 그 장면이 되게 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그 기회를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러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든 좋았어요, 저한테는.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딸아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엄마는 이제 회사를 은퇴는 언제 해? 뭐 그런 것들이 다 끝나면 어떤 일을 해? 이러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둘 수는 있지만 나는 일을 멈추진 않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 엄마 나이 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는데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뭐 심지어 그것들이 뭐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뭘 배달을 해야 되면 난 배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그렇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언제 배웠나 생각을 해보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는 어떤 일의 종류와 뭐 일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본질을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업의 본질을 누구를 응원하는 것이라는 걸로 전 이미 이제 세팅을 했으니까 제가 누구를 가르칠 때도 응원하기 위해 가르칠 거고, 누군가에게 뭐 음식을 배달해 준다고 하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위안과 응원을 받을지를 생각하면서 배달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어떤 일을 대하는 본질을 잘 세팅을 하면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 할머니 도와주시면서 딱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런 그때부터 아이덴티티가? 이제 그때 무슨 일이든 좋아요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크고 커서 오늘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누굴 도와주고 이런 게 나에게 되게 큰 의미고 나의 필요성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느끼셔서. 그렇죠.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건 음. 너무 멋진 일이니까요.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자기 일을 스스로 내가 일을 할 때 어떤 걸 할 때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지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거의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네요. 네, 저. 맞아요. 저희 요즘 사는 보통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 거슬러 이야기를 올라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좀 듣고 네. 있는데, 사실 그래서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 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커뮤니티 하고 있는 곳에서 미더블 했는데 네. 이 커리어 노마드라고 제가 이 명명을 한 거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가 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나 아니면 내가 맞는 일이 뭔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의 길로 쭉 가기보다는 이 일 저 일 아니면 뭐 직장이나 직무 분야 이렇게 넘나들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커리어 노마드시네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이게 고민이냐, 뭔가 이렇게 되게 멋진 우리 선배님들 보면은 한 길로 쭉 오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쌓으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커리어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막 실패한 거 아닐까 나는 이미?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30년 동안 그래도 좀 이직도 많이 하시고 또 후배들도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커리어 노마드라는 단어 얘기하셨을 때 정말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100세 플랜을 갖고 있어요. 100세까지 제가 일하고 생산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거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의 시작은 뭐 일을 좋아하는 데서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40 정도 되었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뭐 부장님처럼 이사님처럼 상무님처럼 그 자리를 갑니까? 라는 걸 물어요. 근데 마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종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제 삶의 한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왜 이 자리를 종점처럼 느낄까 친구들이,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40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커리어가 어느 정도 뭐 20년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쩌면 지금 내가 갖춰야 되는 많은 힘들이 몸에 잘 붙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살 때까지는 학교에서 부모님이 배우라는 것들 배웠고 20살부터 20년을 또다시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웠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또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일들을 하면서 얻어낸 힘들이 이제 붙었다면 이제 40부터는 그럼 이 붙은 힘으로 정말 맥시멈 스피드로 달리는 또 다른 20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20년 달리고 나면 60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60부터는 달려왔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나한테 가장 좋았는지 선택해서 그 하나를 그때 가서 이제 되게 깊이 파고 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깊이 파는 시간 20년을 또 가지면 80쯤 되면 그 사이에 내가 나를 이을 사람, 나의 일들을 이어갈 석세서들에게 뭐 이런 레거시를 남겨줄 수 있을 만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그럼 80부터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 가꾸는 일들 하면서 뭐 책 보고 뭐 책 쓰고 하는 삶으로 100세까지 또 다른 20년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플랜을 짜놓고 나니까 저는 그 길이야말로 제 커리어 노마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또 약간은 다른 의미지만 네. 또 길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100세까지 하는 일들은 매번 달라질 거거든요. 회사도 달라질 거고 뭐 제 이 타이틀도 달라질 거고 제가 만나야 되는 일하는 사람들도 달라질 거고 그런데 아마 이제 제 40에서 60 이제 제가 그 한중간에 있는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고 나면 아마 그 다음에 갖게 될 커리어는 훨씬 더 다른 길들을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커리어의 노마드를 의 길을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게 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더 많은 길들을 탐색하고 그 탐색한 많은 길들 중에 내가 더 길고 깊게 갈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결국에 평생에 우리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일기를 보는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일기에 어느 날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날이다라는 것들을 쓰신 날들이 몇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저희 집에서 사셨는데 저는 아빠가 이제 충분히 일도 하셨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빠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이렇게 앉아서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아빠 나는 평생 책을 하루에 그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내 꿈이야 이런 얘기할 정도로 부러워했는데 아빠가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날이라고 쓴 그날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들 쭉쭉 보면서 아빠에게 생산하는 삶의 기회를 제가 더 만들어드리지 못한 게 되게 후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제 생각에 아빠의 일기를 덧붙여서 더욱더 저는 눈 감는 그날까지 나는 생산을 하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 생각하거든요. 생산을 하는 삶이란 일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일이란 어느 하나만으로 정의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100년을 우리가 살면서 일을 하려면 정말 다양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커리어 노마드 그 여정 전 너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오히려 네. 지금 잘하고 있다. 맞아요. 그게 나중에 길게 봐서는 오히려 좋은 경험과 맞아요. 씨앗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알아서 좋아서 많은 것들을 해보시는 분도 너무 잘하는 거고 몰라서 많은 거를 하는 것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탐색해 봐야죠.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포기하는 게 훨씬 더 자기를 어렵게 하는 일이지 이것저것을 시도해 본다라는 것들은 결국에 나에게 쌓이고 있는 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리어 노마드의 길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네, 그게 지금은 좀 조급하게 느껴져도 맞아요. 사실은 길게 보면은 그게 잘하는 길일 거다. 맞아요. 돌아봤을 때.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그 일들의 본질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회사 여러 개 다니면서 다른 일들을 해왔지만 제 일의 본질이 누군가의 성장이나 또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일이라는 본질을 이제 깨달은 지가 얼마 안 그렇게 됐어요.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네. 나서 더
뭔가 맞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는. 맞아요. 분명히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그 기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져서 그냥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결국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가지고 그쵸,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본인의 선택에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 선택의 이유의 그 본질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보시는 연습들을 하면 일의 종류가 무척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꿰는 것들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커리어가 약간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실패가 아니다 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기저기 할 때 그 짧은 순간에라도 깊이 있게 그것들을 애정하고 탐닉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체적으로 제너럴리스트가 좋은가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맞아, 되나요? 맞아. 이런 그런 질문들을 말 하죠. 저희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넓고 깊게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해도 그 프로젝트 제가 깊이를 얼마나 가져가느냐는 저한테 달려있거든요. 한 달짜리여도 깊이 가져가면 1년 한 것처럼 내가 그 능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어느 일을 탐닉을 하시더라도 그 깊이를 가져가시고 거기에 넓이까지 가져가면 금상첨화죠. 그렇죠. 네. 저 약간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군가의 선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을 많이 네. 하시는데 사실 저는 막 다양한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도 회사 생활도 해보고 프리랜서 생활도 해봤으니까 근데 회사 생활이 저는 되게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에디터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에디터 업무만 주는 게 아니라 PM도 같이 해라 이래가지고 PM 업무랑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진짜 안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할 때는 너무 네. 힘들고 네. 그냥 막 견적도 짜야 되고 막 전체를 아우르면서 뭔가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엄청 그 시간 동안에 되게 몰입해서 진짜 많은 거를 체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괴로웠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독립을 하니까 그냥 바로 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능력이 거기서 쓰이죠. 완전 그냥 처음부터 견적서를 쓸 수 있고 네. 클라이언트랑 바로 소통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그 프리랜서 진입을 되게 쉽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때는 내가 되게 싫어하던 업무인데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장에 뭔가 지금 받은 직무나 이런 게 자기랑 안 맞을 수 있고 네. 약간 이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랑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는 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전 되게 저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주어진 것을 판단하기보다 이 주어진 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창고 정리 제가 맡았었는데 저한테 이제 막내니까 창고 키 가져라 이래서 맞아. 창고 키를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물건 갖다 달라고 그러면 창고 가서 물건을 갖다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나의 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창고를 딱 들어갔는데 창고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일단은 엉망진창인 저 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게 내 거라니까 그럼 정리를 시작을 해볼까 이래서 창고를 정리를 했고 창고를 정리하고 났더니 이게 하나하나가 다 회사의 돈이잖아요. 그쵸. 자산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모르고 쓰여져도 되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그런 프로세스를 제안을 했더니 팀들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종이로 하는 거 말고 시스템으로 개발은 못하나 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옆 팀의 개발자 아저씨들한테 막 여쭤봤더니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것들로 쭉 이제 제가 창고키 하나 받은 걸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주체적으로 그걸 내가 맞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기회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창고 정리를 지금도 제가 해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에 있으면 창고는 제가 들어가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이게 그냥 뭐 하찮은 일이다, 뭐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느냐가 되게 명확해요.
저는 지금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싶어서 들어가거든요.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맞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면 참고 들어가 보면 만들었던 히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 기회 때는 분명히 이거 뭐 나중에 쓰일 것 같아서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를 창고에 집어넣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때때로 들어가요. 내가 그때 이거 쓰려고 했었잖아. 그거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어떤 일을 맡으시더라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일의 어떤 뭐 경중도 따질 수 있고 뭐 선호를 따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따지기 이전에 얘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면 그 일조차도 되게 예쁜 일이 돼요. 맞아. 네, 오늘 실패에 대한 얘기부터 약간 그런 고민, 커리어 고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부터 진짜 제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실패에 대해 좀 요즘에 두려워서 시작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해주시는 고민,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하는 고민이어서 좀 선배님한테 잠깐 얘기 들어보고 싶었고 요즘 제가 진짜 또 많이 하는 고민이요. 약간 그 사람들을 이끄는 거. 그러니까 저희도 요즘사 크루가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고 물론 막 저희는 직원은 아니에요. 같이 이제 크루로 함께 하는 프레이전트처럼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파인더스 클럽이라고 그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만의 길을 찾고자 하는 멤버들이 지금 막 200명에서 30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뭐 커뮤니티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뭐 제가 막 저를 따르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좀 잘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고 좀 저도 이걸 만든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좀 끼치면서 하고 싶은데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되게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약하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카리스마 있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뭔가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들 우리 올리브 사모님 그런 분들이 되게 약간 워너비고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리더, 그런 부드러운 리더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리더의 종류는 다양하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가 되게 막 리더는 앞에서 깃발 들고 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카리스마 넘쳐야 되고 뭐 주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방향을 저기다라고 찍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뭐 어렸을 때는 우스갯소리로 저희는 뭐 산을 따라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다른 산 갔다는 뭐 리더들을 얘기하면서 그게 되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리더의 경험이라는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 리더라는 것들의 단어를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거는 빼박 리더. 왜냐하면 제 뒤에 누군가 서는 순간 저는 그냥 앞선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도 리더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궁극적으로 모두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뒤에 태어난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 내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순간 우리는 결국엔 누군가에게는 앞선 자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리더는 그냥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책에서 얘기했던 뭐 이산이다라고 뭐 명명하는 깃발 들고 가는 리더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들 앞에서 잘 울어요. 그리고 잘 울고. 저 맨날 우는데. 잘 울고 그리고 뭐 저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뭐 미안하다고 사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리더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했던 답들이 답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전의 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답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리더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답을 줄까를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답을 찾아서 함께 걸어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답들을 잘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더레이터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혜미님이 이런 세션들을 하시면서 모더레이팅을 해주시잖아요. 네. 누군가에게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요. 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션을 리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리더십, 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답을 찾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중재자의 역할 또는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저의 아주 철칙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고 뭐 리더라는 자리 또는 선배, 시니어라는 자리들로 이제 제가 가면서 제가 말하는 답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제가 말하는 답을 너무 맹신하고 따라올 것 같고, 그리고 이 답이 틀릴까 봐 그게 그래서 제가 겁이 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친구들하고 처음부터 세팅을 다시 한 게 우리는 어제의 답으로 오늘의 답을 찾지 않는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답으로 찾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또한 제가 이제 가진 거라고는 그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경험일 뿐인데 그 경험이 어떤 때는 무척 가치 있게 쓰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게 저를 발목을 잡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은 이전에 했었던 답들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히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오늘의 내가 풀어요. 뭐 이미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많은 답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답은 오늘의 내가 풀자. 그리고 그 답은 내 답으로서 정답을 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끄는 길잡이가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다. 근데 왜냐하면 저도 네. 제가 뭔가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다 따라오세요 하면서 뭐 시키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네. 저는 커뮤니티도 지금 같이 만들어가는 가드너분들이 10분 정도 계신데 네. 같이 저는 만들어간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할지 잘 사실 모르고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네. 근데 혹시나 막 이게 너무 왜 자기가 만들었으면서 자기가 몰라? 약간 뭐 계속 왜 우리한테 계속 물어보지? 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네. 막 이런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거를 들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맞아요. 또 들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그 본질들을 잡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 리더의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기는 그냥 이렇게 본능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연습해서 얻어지는 근육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를 쓰여진 것들을 봤더니 본인의 취약성을 드러내서 그 취약성을 드러냄으로부터 용기고 그 취약성을 드러낸 것을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시간들이 그 용기를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이 이런 취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게 때로는 그런 불안감을 주거든요. 어이씨, 뭐 쟤는 왜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안 믿고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게 그냥 난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모름인 거예요. 이 모르는 걸 같이 해결해 가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우리가 함께 해결한다. 답이 무엇일까? 내 답이 아니라 우리의 답을 찾자라는 것들을 자꾸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그룹의 그 길잡이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고 맞아요.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러면서 지금도 같이 하는 팀원들도 있고 협력자도 있는데 그래도
가끔씩 좀 외로움을 느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왜 외롭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네네.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고민들만큼은 아닐 것 같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고민을 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가끔 약간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어떡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회사는 또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이제 저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모으는 입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들을 같이 하자라고 할 만한 뭔가 든든한 배경도 없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로울 때 사실은 이제 이면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나 하나한테 무게가 훨씬 많이 쏠려 있으니까 그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혼자인 경우에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혜미님이 고민했던 그 시간에 그 시간으로 인해서 탄생해서 어떤 컨텐츠가 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들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너무 저 요즘 사회 너무 팬이에요라고 들어온 것처럼 돌아보시면은 그 외로움의 결국엔 산출물들이 저희 같은 팬들이 요즘사를 보면서 얻었던 마음들이나 응원들이나 용기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때때로 외로운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의 큰 곳에 있거나 또는 혼자 리드를 하거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혼자 해결해야 되는 순간들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순간에 느끼는 외로움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 외로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태어났지? 들여다보시면 요즘사의 많은 팬들이 혜미님 요즘사의 이 컨텐츠를 사랑하는 것만 보시더라도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죠. 네, 아직 많지는 않아요. 더 많아져야 한 줌 됩니다, 있어요. 여러분. 한 줌. 아유, 아주 알찬 한 줌이지 않습니까? 되게 위로를 받네요. 제가 들으면서 약간 네. 눈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좀 참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팀들이 무척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참 높은 직급에 있을 때에도 혼자인 팀이 많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하고 일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얻는데 밤에 혼자 일이 끝난다는 게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냥 누군가랑 시끌벅적하게 야근을 해도 뭐 잘 자, 야 들어가자, 뭐 라면 먹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힘이었는데 너무 고요하게 혼자 일을 했고 일이 끝났는데 혼자 접고 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외롭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대학생 인턴 녀석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일찍들 퇴근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일을 뭐 6시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아이 재우고 밤늦게 일을 혼자 하던 때가 많으니까 이건 너무 어쩔 수 없는 혼자 끝내는 시간이잖아요. 혼자 오늘 여기까지를 혼자 외쳐야 되고 혼자 컴퓨터를 닫아야 되고 혼자 잘했다 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인턴이 제가 이제 자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메시지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였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 안 자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너 왜 안 자냐? 이러고 응 고마워 잘 자 내일 봐 이러고 끊었어요. 이제 메시지를. 근데 그 다음 날도 제가 막 한참 메일을 보내다 메일을 이제 끊고 소강 상태가 됐더니 조금 몇 분 뒤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연달아 이런 메시지를 받고 보니까 너 일부러 나 기다리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일찍 퇴근하시는 줄 알았는데 밤에 이제 메일이 막 오고 밤에도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전 그냥 기다려 드렸다가 인사라도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인사를 드렸어요 하는데 정말 엄청 울었어요. 왜냐면 막 그 외로웠거든요. 외로웠는 거를 외롭다라고 느꼈다기보다는 이렇게 혼자 끝나네 하고 아쉬워하면서 끝났는데
이 친구가 그냥 정말 한 줄 뭐 수고하셨습니다 보낸 게 정말 나의 하루를 우리가 울고 있어. 나는 이게 무슨 뭐 한 10몇 년 전 일인데도 그렇게 이제 인사 한마디 해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외로웠구나 육성이든 뭐 메시지든 맞아. 누군가가 옆에서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하는 얘기를 들려주기를 맞아. 원했었나 보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진짜 저도 공감이 간 게 네. 진짜 어린 양을 부리는 것 같긴 하지만 혼자 뭔가를 리드를 해나간 입장이 되니까 이거 되게 좋네요 뭐 칭찬을 하고 그런 입장이 되고 나도 응원을 하고 칭찬을 하는 입장인데 반대로 저는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받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 거 하고 있고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니까 네. 저한테 뭐 잘했다, 되게 좋았어요라고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을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맨날 밤마다 혜미님이 일을 끝날 때쯤 되면 우리 댓글을 답시다. 아니요. 그래서 댓글로 저는 이제 다 하고 맞아. 나서 응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매일매일 지켜내야 되는 그 그쵸. 날들이 그죠. 매일매일 이제 힘든 순간들이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맞아요. 지난한 어떤 맞아요. 과정들이 그 과정들이 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뭐 누구나 칭찬받고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가끔씩 이런 약간 투정을 부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그 중간중간 과정에도 응원해 주실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친구로부터의 그 고마움이 있으니까 전 밤이 되면 항상 인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스몰 비즈니스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보통 혼자 밤늦게까지 맞아요. 하고 밤늦게까지 뭐 사장님도 했다가 맞아, 디자이너도 맞아, 했다가 맞아. 택배도 쌌다가 뭐 회계도 받다가 맞아, 뭐 혼자 이런 다 거 해야 다 되니까요. 하고 있는데 밤에라도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잘했어요 이야기해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밤에 되게 메시지 많이 보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뭐 애썼어요, 뭐 다정한 밤 보내요, 굿밤이에요 이런 밤 인사를 많이 합니다. 너무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받기만 하기보다는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제가 막 엄청 응원을 받고 있는데 네. 마치 그러기 위해서 한 것처럼 투정을 부리면서 선배한테 막 응원받는 그런 느낌이 얼마든지죠.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응원대장 올리브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자기 일을 응원하는 나는 많은 사람들과 브랜드를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다양한 뭐 일로서도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계속 네. 가시고 맞아요. 그 얼마 전에 저희 했던 미더에도 그 올리브 마켓 응원 응원 마켓 가셨던 분들도 네. 많이 오셔갖고 얘기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꽤 오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되지? 응원 마켓은 뭐 이름을 지은 지는 이제 뭐 한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제가 책을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서 집에 이제 책을 엄청 사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좋아해서 많이 사다 보니까 계속 뭐 장소는 한정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중고로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저는 읽을 때 막 하이라이트 막 치면서 하는데 제가 읽은 그 흔적과 생각이 머물렀던 그 순간들을 선물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들을 이제 선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한 몇십 권 뽑아가지고 이제 막 선물하고. 근데 이제 그걸 꽤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한강에다가 100권 풀어놓고 가져가세요 뭐 이래가지고는 뭐 지나가던 애기들이 막 가져가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 때는 인스타에 올려가지고는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한 6개월 걸렸거든요. 택배 보내는데 그거 보내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일단 뭐 돈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싸야 되잖아. 또 싸고 막 가서 보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일상에 하는 일들을 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꽤 손이 너무 오래 많이 가요. 걸리니까 빚진 기분이고 이걸 주는 건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만나서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이제 만남을 이제 기획하다가 이제
뭐 책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제 그럼 저 책 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이제 올 줄 알았는데 제가 가장 먼저 받은 메시지는 저도 나눠도 되나요? 제가 라는 들으면서 거였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 많은데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거 완전 웰컴이죠 이래가지고 나누시겠다는 분들이 이제 꽤나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책을 나눌게요. 또 어떤 분은 저희 뭐 브랜드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요거 가지고 나눌게요. 또는 다른 거 줄 거는 없고 가가지고 열심히 뭐 차를 따라 드릴게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그러면 벌려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장소도 그 장소도 이제 처음 가게를 여는 친구였어가지고 이 친구 가게를 어떻게 알려주는 거를 내가 도와줄까 하다가 내가 많이는 못하고 100명은 내가 부를 수 있어. 그래서 100명이 여기를 왔다 가면 적어도 100명은 이 자리에 이 가게가 있구나는 알고 갈 테니까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판을 벌려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해서 했는데 그 첫 해에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던 게 여기에 왔는데 뭐 인스타 팔로우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랑 생면부지인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은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항암 치료 중이시라고 하시고 오늘 오려고 어제 컨디션 관리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감기 걸리면 안 돼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이제 저한테 이 책을 받는 게 아니라 올리브님이 이제 아빠하고의 그런 저희 아빠 항암 치료받고 그 데이트를 하는 시간들에 대한 거 올려주셨던 게 저희한테도 되게 큰 힘이 됐고 아빠가 이제 떠나시고 나서도 어떻게 아빠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저희한테도 앞으로의 시간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진짜 얼굴 보고 응원받고 가고 싶어서 왔어요라고 하셔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두 손 꽉 잡아드리고 같이 막 화이팅 외치는 거였단 말이에요.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막 이러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가세요 이랬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셨던 분들이 정말 한아름을 지어주시거든요. 막 책도 제 것도 드리고 다른 분도 책 드리고 뭐 무슨 뭐 향수도 드리고 뭐 문구도 드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책 한 권 받는 줄 알고 맨손으로 왔다가 내년에는 꼭 받아. 에코백 가져오라고 공지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건 그냥 공짜 물건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이 매개로 해서 응원이라는 마음을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구나. 그냥 플리마켓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하고 이건 꼭 계속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작년에는 제가 계속 이제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되게 개인적인 프로젝트고 온전히 제가 혼자 다 끌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생각보다 뭐 챙길 게 그럼요. 많잖아요. 챙길 것도 또. 많고 뭐 이제 뭐 비용도 들 거고 그쵸, 뭐 맞아요. 이러니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짐은 있으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 재작년에 오셔가지고 받으셨던 분들이 저 재작년에 너무 많이 받아서 전 올해 나누어 줘야 되겠어요 라고 언제 하실 거예요? 꼭 하셔야 돼요. 이 12월 가기 전에 하셔야죠. 이렇게 제 이제 멱살을 잡고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하자 이랬더니 제가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함께 일할 친구들이었는데 저희는 나눌 거 딴 거 없고 저희 마음과 몸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력을 나눕니다. 이래서 마음을 함께 나눠준 친구들이 이제 한 10대 명이 모였고 이 친구들하고 이제 프로젝트 하나 하듯이 밤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주말에 모여서 같이 이제 준비를 하고 퇴근하고 모여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손으로 다 글씨를 쓰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응원마켓을 또 12월 달에 했고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하루 더 선물 같은 날들 연장해 보자 이래서 이제 26일 날 했는데 한 뭐 120여 분 정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이제 작은 공간이어서 20명씩 한 6번을 했거든요, 세션을. 진짜. 와, 근데 진짜 제가 체력 진짜 좋기로 유명한데 그날 아침에 이제 세팅 시작해서 이제 6번의 행사를 하고 밤에 이제 친구들하고 정리하고 이제 끝나고 하니까 2시 반 정도 됐었는데 와, 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쵸, 막 이러고. 당연하죠. 저는 미덥 한 번 해도 그날은 기절이에요. 그래서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이랬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신 분들의 이제 후기들을 이제 저희한테 막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인 응원을 받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막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줄 서고 있다가 뒤에 사람한테 화이팅이에요 뭐 이러니까 뭐 앞에 사람도 그렇죠 화이팅이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두 손 든든히 막 두둑히 맞아요. 챙겨주고 선물 받아가고 마음 받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려서는 애기들 뭐 정말 팔 뻗어서 뭐 하나만 잡으려고 하면 아이고 잘한다 뭐 조금만 더 해라 막 이러고 응원을 하고 정말 뭐 한 발만 뛰어도 그렇게 큰 박수와 응원을 받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런 작은 순간들에 그런 응원들을 받아볼 맞아, 기회들이 별로 없죠. 없잖아요. 엄청난 성과를 뭘 내야지만 잘해야. 뭔가 칭찬을 받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걸 기획하고 있어야 응원을 받을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맞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날 응원을 받는 거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응원 받는 날 이래가지고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미루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걸 선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스스로. 맞아요. 올해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도 너무 바쁘시고 또 네. 집에 이제 아이도 보고 가정도 이제 네. 일이 많으실 텐데 그것까지 하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열심히 해요. 어, 저의 시간을 한 3배, 4배로 쓰기 위한 어떻게 하세요? 저는 되게 시간을 넓고 좁게 봐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도 되게 이제 블럭을 짜서 저는 일단 비는 시간 없이 하루를 쓰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고 길게 오고 가는 그 1시간 1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비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에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을 듣고 하는 유일한 시간들이고 나머지들에는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짜고 하루의 계획도 짜지만 일주일의 리듬도 탄탄하게 하고 한 달 뭐 3개월 이렇게를 거의 매주 봐요. 그래서 요번 다음 주 거 일주일 일정 봐야지라고 네. 일요일 날 시작하면 그 일주일을 보고 그다음에 다음 주 한 달, 2달 정도를 항상 매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해야 될 것들 조정하고 그리고 1년치를 되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요 시기에 내가 이거 할 거고 요 시기에 이걸 할 거다라는 것들을 무척 탄탄하게 계획을 짜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게 단단한 루틴과 시간을 지키는 게 저한테 있어서 언제든 예외 사항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 사항에 그 예외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단단하게 지키되 예외 사항 때 그 단단함을 덕을 봐서 언제든지 예외 사항에 나의 시간들을 우선시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하죠. 예외 상황이라는 그거를 또 따로 빼놓으신 거고. 맞아요. 왜냐하면 뭐 언제든 제가 아플 수도 그런 게 있고 되게 많잖아요. 뭐 아이한테 뭐 더 중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갑자기 뭐가 바뀌어가지고 집중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갑작스런 변수들이 생기는데 변수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변수마저도 흔들리지 않게 운용을 하려면 기존의 것들이 탄탄해서 얼마든지 이것들을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빈틈없이 촘촘하게 사시면 번아웃이 오거나 좀 에너지가 딸리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 1번은 뭐 홍삼을 장복해서 그런가? 건강식품 체력이 좋고 궁금했어. 아, 홍삼 드시는구나. 엄마가 하도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너무 오랫동안 도망 다니면서 먹었거든요. 막 너무 쓴 맞아, 거 맞아. 싫어하는데 매일 먹으라고 하셔가지고 먹은 덕이지 않을까 하고 엄마에게 감사를 돌리고 그래서 체력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것 맞아요. 같고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는 것들은 저는 이제 되게 아주 깊이 있게 망가질 때까지 두지 않는 게 저의 비법인 것 같아요. 때때로 힘든 시간들이 오잖아요. 때때로 힘든 시그널들을 무척 빠르게 캐치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저한테 조치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하루 안에서도 오르내리는 마음들이 있거나 아니면 기분이 되게 다운이 되거나 하면 뭐 저한테는 처방전이 완전 궁극의 처방전은 저희 딸이고요. 그냥 정말 너무 뚜껑 열릴 정도로 화가 났거나 아니면 이 마음이 그럴 일 많을 것 무너졌다. 같아. 그럼요. 그러면 저희 딸아이를 막 와. 허겁지겁 가서 찾아보고 이 아이를 보는 것이 저한테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제가 삶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원인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면 일어설 힘이 생기고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소소하게 되게 제가 좋아하는 작은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저희 집에 문방구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뭐 잔뜩 가져오셨어요. 이따가 그럼요. 소개해 주실 건데. 네. 그런 작은 물건들로부터의 행복을 제가 정말 애써서 누려요. 열심히 쓰고 열심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되게 이렇게 금방 무너졌을 때 제가 어떤 거창한 것으로부터 회복을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 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보상의 시간이. 근데 저는 그냥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쟤는 왜 저렇게 귀여워? 이러면서 또는 뭐 연필 한번 저번에 쓰고 싶어서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걸 쓰면 사각거리면서 기분이 좋겠지? 맞아. 이러면 그걸 어김없이 해요. 그 정도의 솔루션은 너무 쉽게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알아채고 작은 것으로부터 그 솔루션들을 가까이에 둬서 저를 빨리빨리 치료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깊이 번아웃이 오는 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처방전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처방전들 많이 갖고 있죠. 그냥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궁금했어요. 왜 열심히 놀아요? 그 놀기도. 사람들이 뭐 놀 때도 너무 작정하고 노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놀 때도 엄청 열심히 놀아요. 올리브 마켓도 그렇고 올리브 응원 마켓도 그렇고 근데 응원이 굉장히 큰 키워드잖아요. 네. 지금 상무님한테 그게 그 일에 있어서 말고 삶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인지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응원을 하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저한테 박혀져서 성장시킨 어떤 DNA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 이제 아빠가 저희가 딸 셋에 제가 첫째 딸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가 제가 성적표를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와가지고 칭찬을 받으려고 탁 갖다 줬는데 그렇게 선뜻 칭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들은 못했는데 너 혼자 잘했다고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너 혼자 잘하면 되냐? 다 같이 잘해야지. 너는 첫째 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지.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주지. 나는 나름대로 내 거 잘해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이래서 나와서 이제 막 동생들 엄청 구박했죠. 니네들은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를 나까지 칭찬받을 걸 못 받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동생들 잡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나 혼자 잘해서 안 되고 같이 잘하면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맞아. 것들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함께 성장하는 것들이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제 느끼고 배우고 체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응원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응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아주 큰 동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응원하다 보면 그 응원이 저한테도 돌아오고 제가 이번에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쓸 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쓴 거였단 말이에요. 무엇을 받고자 내가 쓴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그대로 누구에게 주려고 쓴 건데 책 나오자마자부터 제가 받은 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올리브님을 응원할 시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주려고 한 건데 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큰 마음들을 받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응원이라고 하는 게 제 삶에서는 내 삶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응원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구독자 요즘서 구독자분들한테도 네.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척 크고 작은 용기를 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실패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맞아. 조바심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어느 순간에 큰 용기를 누군가는 어느 순간에 작은 용기로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주 용기 가득한 여정들을 모두가 다 걷고 있는 노마드들이니까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아끼시고 그리고 실패고 성공이고 또는 포기하고 도망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내가 응원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먼저 나를 응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응원을 스스로에게 못할 때에는 저와 같은 응원 대장들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해드릴 거라는 거 그렇게 서로 기대어서 함께하는 성장들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이 응원들을 다들 마음껏 좀 받으셨으면 응원 너무 샤워.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올리브 상무님과의 네. 대화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올리브 서은아님과 네. 나눈 대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좀 나눠주시면 서로를 응원하는 그 마음들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올리브 상무님이 또 잔뜩 그 문방구의 물건들을 가져오셨거든요. 오늘은 나를 응원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가 좀 가져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툴박스 콘텐츠도 유튜브 저희 요즘사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네,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그런 영상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해주세요. 이제 안녕. 카메라 안녕.